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박소연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와 아이들의 강점을 찾고 또 이걸 키워주기 위한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암동 클래스의 강점이죠.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점이었나요? 네, 강점이시네요. 좀 키워주려고 좀 처음 알았네요. 적은 겁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키워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상클 2교시 우리 아이 강점 찾는 방법, 또 강점 육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도 올려주시고 함께 호응도 해주시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점, 우리 발음이 어렵죠? 그쵸,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우리 하긴 아나운서의 하는데 발음 한번 다시. 강점? 네, 잘하시는데요? 최근에 아니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강점으로 키워라. 네. 라는 그 김영사에 나온 책도 판매 중인 걸 봤는데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분이 물론 아까 이제 그 소아 환자를 많이 만나시니까 이제 쭉 자동으로 관찰이 되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강점을 키우면 이제 아이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 아이들의 얘기를 보면서 약간 느낀 게 그럼 나의 강점은 뭐지? 약간 그런 이제 맞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어릴 때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안 키워줘서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걸 메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강점을 계속 북돋워줘야 되는데 약간 저 어릴 때도 수학을 못하니까 막 수학 과외 막 2개 하고 막.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남이랑 비교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대평가 위주고 등수 해야 네, 되고. 성적이나 이런 게 우리 삶에 마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척도인 것처럼 맞아요. 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좀 제 강점을 많이 짚어주고 살려주시려고 노력을 해도 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저 스스로가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잘해야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네, 그래서 저 되게 아주 어릴 때 진짜 수학 잘했었거든요. 네네. 올림피아드 문제도 어릴 때 많이 풀고. 굉장히 잘하셨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저는 시간이 항상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안 빠른 기다려주니까. 시간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시험 점수가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니까 나는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수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좀 엄마가 항상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그래서 강점을 좀 잘 살려주지 못한 사회 구조를 좀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질문이 아니라 본인 자기 의견을. 고백과 연설을 하셨는데 깜짝 놀래.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깜짝 듣고 있었어요? 일어나시죠. 아니 굉장히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맞아요. 해주셨고 제가 책을 쓴 계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남들이 보시기에는 뭐 공부 다 서울대 나와서 잘하셨어요. 공부 네. 잘하고 했지만 또 거기 모이니까 또 다 잘하는 거예요. 아, 천재들만 모인 것 같은.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계속 내가 약한 부분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가 강점을 알게 됐을 때 저의 강점은 이제 갤럽 진단에서는 어른들은 파인더라고 해서 네. 34개의 테마를 이제 쫙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른은 거의 별로 변하는 게 없으니까. 아. 근데 탑 5가 자기의 가진 강점 테마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배움, 수집, 지적 사고, 공감, 개별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골프 치려고 해도 책부터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런 스타일. 바로 옆에 있는 네. 장비빨, 저도 장비. 일단 장비. 장비부터 다 갖추고. 일단 뭐 책부터 사고 뭐 일단 네. 배운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맞아요. 약간 네. 제가 그런 아. 스타일이어서 저희도 좀 저도 비슷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는 배움이 편한 거예요. 그냥 이게 꼭 쓸모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배움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또 수집 모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막 모아서 네. 사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나눠주는 게 굉장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저의 삶에 활력이 돌고 정말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강점 말고
약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겠다.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원도 그러니까 좀 우리 애들 봐주는 때 강점 봐주는 걸 좀 하자.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자신감 좀 키워주자. 음. 그런 세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쓴 거였습니다. 지금 담비님도 유튜브에서 약점을 지적하는 게 잦다 보니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큰 단점이 생겨버렸다라고 아마 아이를 키우는 뭐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행동이 느려요. 그러면 느리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이걸 생각을 바꿔서 보면 차분하고 신중하게 신중하다. 그걸 행동하는구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좀 뭐 시각을 달리한다? 뭐 이렇게 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강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강점 육아는 네. 핵심이 아이를 바라보는 렌즈, 시선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은 수학을 잘해도 굉장히 빠르게 탁탁탁탁 문제를 쳐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고하고 이런 방법들을 다 찾아서 답을 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만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린 건 또 차분하고 신중한 게 될 수 있고 네. 무모하고 막 그런 아이들은 용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용감. 용감하다. 그다음에 뭐 말이 많은 아이들은 사교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딴지를 걸자면 네. 요새 뭐 노키즈 존이 생긴 이유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맞아요. 모든 걸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못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맨날 잘 잃어버리면 그냥 그걸 안 짚어주면 맨날 뭐 이렇게 잃어버리면 너는 뭐 그냥 뭐 자유롭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각이 생활화되고. 그러니까요. 네. 꼭 고쳐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되게 잘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네. 오늘 말씀하셨군요. 제가 갈 때 우산 잘 챙겨가시는지 좀 잘 봐주셔야겠는데. 네네네. 우산 기부하시는 거예요, 사회에? 네, 사회 기부예요. 저는 이제 장마철이 되면 너무 편의점 우산 집에 한 10개 있어요. 저랑 굉장히 매번 비슷하시네요. 매번 사가지고. 비슷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넉넉하게 이제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현재 저한테 우산을 잃어버린 거는 크게 약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진료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약점이 있다고 봤을 때, 약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아이의 리얼한 양점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저한테는 지금 이게 약점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 삶에 별로 그냥 사면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는 이런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다음에 준비물을 잘 못 챙기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받으니까 네. 자존감에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약점을. 해준다.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의 잘하는 점,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강점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책에도 나왔던 한 친구가 걔도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책가방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네. 근데 이 친구는 대신 강한 점이 루틴에 강한 친구예요. 루틴에. 시간 맞춰서 뭔가 탁탁 해야 되는 약간 FM 같은 스타일이죠. 저희 아들도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뭐 시간 맞춰서 자야 되고 양치질 해야 되고 그런 친구여서 이 루틴과 그 물건 잃어버리는 걸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 같은 걸 해서 자리에 여긴 책가방 자리. 그래서 그거를 보면 내가 책가방을 놓고 왔구나.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깨닫게 해줘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점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 친구가 노력하고 제가 노력을 해도 저희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챙겨줄 수 있는 탁월성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을 고치는 거를. 내 것도 잃어버리는데 뭐 10번 잃어버린 걸 한두 번 잃어버리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잃어버리게 하거나 뭐 다른 분들의 것까지 챙겨줄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약점에 투자를 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은 우리 삶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관리만 좀 해주시고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더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해서 탁월성으로 가자. 약간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루틴을 활용한 그 아이의 사례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맞닿게 하면 연결을 해주는 뭔가 될 것 같네요. 근데 네네. 하나 걱정되는 건
내가 어제 오후 3시에 잃어버렸으니까 오늘도 루틴으로 오후 3시에 또 잃어버리고 이러고. 아니 안 하면은 잃어버리는 아예 루틴을. 하루 일과 루틴에 내일 필요한 걸 챙기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그 시간에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게 하는 챙기고?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두세 그것도- 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다음날 입을 옷을 깔아놔요 미리. 아, 아니면 그래요? 준비할 거를 딱 소파 옆에 놓고 하는데 근데 단점이 거기다 놓지 않으면은 그걸 다 잊더라고요. 아 진짜. 오히려? 네, 최근에도 제가 그 이가연 거랑 닭가슴살 계속 공동구매. 같이 공공구매해갖고 아, 운동화 그걸 신어요? 제가 들고 오는데 어. 제가 그걸 매일 까먹으니까 그 전날 먹은 그 쓰레기를 탁자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면 생각이 나니까. 아, 연결이 되게. 네, 그걸 안 하면 또 잊어버리고 막 하더라고요. 아. 루틴이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네요.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어느 위치를 정하는 것도 루틴 좋은 루틴인데 그러네요. 약간 건강한 강박이라고 할까요? 괜찮네요. 그렇겠네요. 우리 그 상크리 분들 다 오유나바라기님,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의 강점을 누르려 하셨나? 돈 안 되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담비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학생인데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강점을 이렇게 발굴해주고 좀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내 강점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이 강점을 모르는 채 지금 자랐어요. 만약에 뭐 많이 그럴 거예요.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지금 육아 책을 내셨지만 혹시 어른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강점을 찾는 방법, 또 개발하는 방법? 네. 뭐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에서 흔히 하는 방법이 실패했던, 내가 잘 못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새해 결심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다이어트 못했으니까 올해 꼭 다이어트 해야지. 네.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네. 작심 저는 1일만 해도 그렇거든요. 정말 대단. 3일마다 작심을 합니다. 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이유가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아. 네.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패 경험에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잘 됐던 경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내가 뭘 썼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무언가를 했지? 그걸 생각해 보면 나만의 강점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진단 도구 같은 것도 네. 이제 일단 내 강점을 네이밍한다는 측면에서 네이밍. 알아차리는 측면에서 왜 꽃 김준수 시인의 꽃처럼 이름을 붙여야 있다는 것처럼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와서 꽃이 되었어. 네,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강점 맞으시네. 상크래. 강점입니다. 재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내랑님이 유튜브 댓글로 아까 그 루틴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메모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유나 바라기님도 그 루틴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뭐 한 몇 번만 해도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아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처럼 그런 게 내 거가 체화가 되기까지의 좀 시간적 그 필요한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저도 부모니까 제가 체험한 걸로는 칭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루틴을 네. 성공했을 때 와 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또 루틴이 아마 정립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쭙는 게 어떻게 좀 칭찬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조언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결국 긍정적 강화,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동력이 되거든요. 저희도 이도선 기자 칭찬 많이 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당하고 계시군요. 네. 강점 아까 그 멘트 사실 칭찬이에요. 그렇죠. 네, 네. 키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멋지십니다. 네. 네, 본론으로. 네. 근데 이 칭찬은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을 하는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딱 정해진 고정적인 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오히려 그 틀에 가둘 수 있어요. 고정성 사고방식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머리가 좋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더 도전하는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칭찬을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왜냐하면
그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문제만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칭찬을 할 때도 약간의 좀 팁이 필요한데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ABC 칭찬법이에요. 일단 A는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되게 그 행동을 보고 나의 판단을 넣어서 돌려주죠. 네. 예를 들어서 숙제를 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너 숙제 제 시간에 하는데 진짜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똑똑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가둘 수 있어요. 나의 판단에. 그냥 액트, 숙제를 제 시간에 끝냈네. 이렇게 일단 칭찬을 하는 거죠. 그냥 행동을 돌려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아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는 비잉이에요. 이제 그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게 한 우리 아이의 강점이나 기질이나 존재 배경이 있겠죠. 그걸 봐주는 거죠. 숙제를 제 시간에 끝냈다는 건 성실성이 바탕이 되겠죠. 예. 그 성실성을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C는 컨트리뷰션, 기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특히 아이들은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인정욕구. 저도 네. 그랬었어요. 그럼요.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행동을 해줘서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구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와. 우리 가혁이가 오늘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네.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피곤했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고마워. 이게 바로 C로 칭찬으로 돌려주는 거죠. 와, 저 C는 진짜 잘 접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 정도를 충분히 말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적용이 쉽지 않은 게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놀러 가고 제가 1박 2일 동안 이번 주말에 같이 주말에 놀아줬거든요. 아, 정말요? 고생하셨네요. 아, 남의 아들이니까 제 친구 아들이니까 뭐 잘해주려고 하다 보더라도 제가 자꾸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너무 보고 있길래 너 근데 이제 그만 볼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밤에 이 아들이 삐졌어요. 삼촌 친구 아들이.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칭찬만 해주다 보면 좀 우쭈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마음에 이렇게 그래도 아직 하루 종일 칭찬했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하다가 이제 잘 때가 돼서 그럼요. 그만하고 자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더니 얘가 삐지길래 이거 칭찬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간접 육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죠. 아니 근데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점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게 애들 마음대로 우쭈쭈 하고 싶은 대로 키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랑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 일, 옳은 일까 그른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리더십 원칙이란 16가지 리더십 원칙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아마존을 그만두는 순간 제프 베조스가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계속 그거를 이제 인지를 시켰을 정도로 아마존 직원이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네. 그 원칙만 지키면 그 나머지는 다 자율이라고 합니다. 오. 저는 이게 육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되는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양치질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뭐 숙제해야 되고 이런 전체 틀이 있지만 근데 너무나 촘촘하게 모든 아이들의 행동 하나를 조절하지는 않도록 큰 원칙의 틀에서 아이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율성 속에서 성장할 때는 칭찬으로 지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육아 방향을 정하면 근데 낫다 그 생각합니다. 기준 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이 있는데 그 전에 말 못해서 근데 이 내가 볼 때 이건 넣어야 되는 기준이야. 그럼 애가 아니 그때 얘기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 또 할 말이 그럴 수 없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기준을 잘 짜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나 아이들과 항상 이야기와 관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항상 모든 게 사람은 작은 아이들이어도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숙제했니? 그럼 하기 싫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늘 있기 때문에 네. 위에서 수직적으로 찍어서 누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과 루틴을 정할 때도 우리 아이와 함께 합의와 목표 설정을 같이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우리 아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많이 저도
배우게 되네요. 부모로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뭐 아이 칭찬은 부모가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상클 진행해 주시는 모든 분의 강점은 경청인 것 같아요라고 저희에게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미님, 비 오는 아침 빗소리와 함께 집중해서 2교시까지 보게 되네요. 많은 도움 되고 있어요. 하트 2개 뿅뿅. 감사. 이것도 나미님이 저희한테 칭찬을 해주신 거네요. 근데 약간 진짜 ABC 거의 ABC. 기여를 해주신 거네요. 얘기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뭔가 더 잘하게 네, 되는. 더 잘하고 맞아요. 싶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내일 방송은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칭찬을 힘입어서. 네, 여러분의 칭찬에 힘입어서 내일 방송 더 잘 해낼게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확 갔습니다. 강점 육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것도 유튜브로 또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어머님들, 아버님들끼리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게 있대라고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강점 코치 서울 아산병원의 박소연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월수금에는 본방송 끝나고 바로 끄지 마시고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또 상클 인스타그램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뜨는 계정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하고 마칠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ABC 칭찬도 기억해 주십시오. ABC. 상클의 분들 최고. 감사합니다.